안녕하세요. 암호화폐 도파민입니다. 자, 오늘은 본질적으로 다시 인사이트를 또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8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비트코인 100개에서 1000개까지 과정 모두 공개하였고, 지금은 또 다가올 우리 사이클의 마지막, 이제 1년 동안 가격이 내려가는 시즌 종료 기간이 옵니다. 자, 과거 4년 전으로 돌아가면 2021년 11월 말부터 11월부터 2022년 11월 말까지 약 12월까지 가격이 내려가고 다시 23년 1월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날까지 상승을 했죠. 이렇게 제가 기록을 다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제 인사이트는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시즌 종료를 대비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제가 패턴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7년 12월, 2021년 12월 도미넌스,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주기에서 항상 비트코인이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대하락장이 오기 전에 어떤 정도 증상이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데이터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지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언제 현금화를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기준점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중요하니까 꼭 필수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설명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탐욕지수 구간을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코인마켓캡에서 지금 탐욕지수가 기록이 되어 있죠. 정확하게 2024년도에 탐욕지수가 80대 이상이 유지됐을 때 1개월 이상 유지됐을 때 시장은 실제로 무너졌고 정확하게 2024년 연말부터 2개월 동안 약 탐욕지수가 80대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가격이 내려왔었죠. 이때를 말하는 거고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게 이때와 이때입니다. 이때 실제로 탐욕지수가 80대 이상을 1개월 이상 지속했다는 걸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시장 대중 심리와 반대로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조건 탐욕지수를 보면 되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조건을 거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자, 규칙을 정했습니다. 이거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 개 이상 동시에 보이면 경계, 네 개에서 다섯 개는 행동 단계로 우리는 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시장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탐욕지수 80 이상을 봤을 때 1단계 거는 겁니다. 한 개 이상 지금 나온 거고 행보기간 과거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58%에서 30% 후반까지 내려왔을 때 공통점이 있었죠. 2021년도와 2017년도 공통점이 뭐였냐면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60%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8%, 약 40%까지 내려온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미넌스가 내려오고 나서 알트코인 순환 펌핑장이 왔었죠. 메이저 코인, 준메이저, 사벨트 코인하고 표현을 하자면 그런 릴레이가 되었는가라고 제가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무조건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을 때 과거 사이클로 봤을 때 지표가 되는 거고 규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설명드리다 말았지만 비트코인이 이 가격대에서 약 1개월에서 2개월을 행보를 하고 우리가 말했던 10월 주기가 나오지 않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기만 하고 알트코인이 움직인다. 그런 방향이 나왔을 때 고점 대비 박스권에서 행보를 하는가 라는 말이 뭐냐면 2021년 10월에서 11월을 보면 자, 고점 대비 행보를 하는가. 자, 사이클의 마지막은 반감기가 진행되고 나서 그 다음 해 연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점 대비 지금 비트코인이 1개월 이상 행보를 하고 알트코인 순환 펌핑장이 오는 거고 그리고 뉴스톤으로 본다면 지금 목숨의 끝 누구나 부자 헤드라인을 늘어놓는가 뭐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포모가 오고 탐욕이 이제 난무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라고 걸어두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인간 지표라고 하는 표현이죠. 근데 더 논리적으로 심층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되게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규칙을 정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되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심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자, 현금화 정황을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어려울 수 있어요. 고래들이나 실제로 크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사이클로 주기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트레이더들이 현금 비중을 언급하고 확대하거나 정말 현금화를 하거나 지금
이번에 ETF 승인이 되면서 이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 진행이 됐던 점을 고려했을 때도 그런 기관들이 이제 현금화를 하는 정황을 조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3개 이상을 보이면 경계를 하는 거는 투자 비중을 줄인다거나 여기서 5개, 4개에서 5개가 보이면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앞으로 9월에서 11월까지 볼 겁니다. 이렇게 정의 두시면 절대로 이 시장에서 갇혀서 남들과 똑같이 투자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행동 단계에서는 반드시 현금화를 멈추고 2개월 이상 포트폴리오를 금지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가 현금화를 하고 투자를 멈췄다면 최소 2개월은 이 시장을 지켜보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도 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어떡하냐고 했을 때 뭐 그런 것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사례를 또 가져왔는데 패턴 단계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점 형성을 하고 탐욕 지수가 극단적으로 80에서 90대가 형성됩니다. 모두가 확신할 때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이클 마지막 부분에서 행보. 25년 기준은 10월에서 12월이 되겠죠. 그리고 가격은 행보하면서 도미넌스는 내려가거나 대중 심리는 극도로 탐욕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설명드렸지만 알트코인은 이제 라지캡이라는 거는 이제 큰 대형 코인들 말하는 거고 중 메이저 작은 사이즈 코인들 이거는 이제 소형 코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불꽃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장 그리고 유동성 대중들이 유동성이 고갈됐을 때 그런 증상을 말하는 거고 자 그러면 21년 말로 봤을 때 뭐가 있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번 사이클이 처음이고 반감기라는 걸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크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한 가지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제가 정확하게 지금 딱 이 사례로 보면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뭐냐면 자 21년 10월에서 11월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샌드박스가 일단 제가 메인으로 보고 대형 기업 리브랜드 뉴스 이후에 실제로 여러분 샌드박스가 가격 상승폭을 보면요. 자 여기 10월 말부터 11월 약 한 달 동안 샌드박스 가격이 자 여기 800원대에서 만원까지 갔었고 실제로 2022년도에는 샌드박스가 저점일 때는 30원, 20원이었습니다. 그런 코인이 만원까지 급등했고요. 자, 이걸 보고 늦게 탄 유입 자금이 상단에 갇혔고요. 2022년부터 사이클이 끝났죠. 대하락장에 왔을 때 그때부터 수직 낙폭을 시작합니다. 22년부터 보시면 계속 내려가기만 합니다. 자, 이건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니 우리가 이걸 보고 왜 탈출하기 어려운지, 왜 현금화를 해야 되는 건지 정말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게 또 느껴지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2022년 1월부터 대하락장 신종료가 일어났고 샌드박스가 22년 10월 말부터 그러니까 11월이죠. 그쵸? 11월 말부터 샌드박스가 1만원대까지 상승을 하고 11월 말까지 다시 정확하게 10월 말까지 1년 동안 200원대까지 추락합니다. 만원짜리 코인이 2,200원짜리 코인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 메이저 코인이었고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약 10위권 안에 진입을 했었고요. 그런 코인마저 이 시장에 이렇게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내가 알트코인 투자한다고 하면 분명히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요. 자, 중요한 건 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뭘 봐야 될까요? 이런 데이터 말고 정말로 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지 제가 경험담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여러분도 그럴 거고 반드시 제가 말하는 구간 안에 들어설 겁니다. 뭐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조심하는데 사람들이 왜 나도 거기 포함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을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알면서도 못 팝니다. 연말이 왔고 지금 이더리움 엄청 불장이 잠깐 왔었죠? 지난 4월부터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왜 알면서도 못 팔까요? 계속 변동 보상을 원하는 겁니다. 도파민이 나오죠. 자, 예측 못한 급등이 나오고 예측 보상에 대한 예측조차 상승에 대한 예측조차 오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큰 리스크를 탐색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거를 이제 매도하고 나서 한 번만 더라는 심리가 발동합니다. 그게 바로 탐욕 지수예요. 탐욕 지수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군중 확신 효과라고 있는데 가격이 멈추면 수익 인증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유튜브 채널이나 저 포함해서 많은 투자자들 수익 인증이 많이 올라와요. 누가 얼마 벌었고 실제로 내가 관심이 없더라도 그냥 커뮤니티만 들어갔는데 SNS를 봤는데 누가 얼마 벌었다는 그런 확신 효과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념을 강화하게 됩니다. 나도 거기 포함돼서 탐욕, 과역 구간에 들어가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만 보더라도 제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21년, 2017년도 연말에는 저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럴 때는 인간 지표가 아니라 인증이 올라올 때는 고점이 아니라 정말로 명확하게 이러한 논리로 실제로 그때는 유동성이 줄어들고 사이클이 여기까지 왔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 때는 다시 그걸 해소하기 위해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시장을 들어오게 되고 투자하지 않던 사람들도 포모가 와서 그리고 다시 고래들은 현금화를 하면서 이 시장을 끝내고 3년 동안 다시 어떻게 보면 준비 기간에 들어서는 겁니다. 약 1년 동안이죠. 다시 불장이 오는 거는 약 3년 뒤겠죠. 자, 그리고 차분할 때는 내가 세웠던 이런 마인드셋, 투자 계획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장에는 왜 사람들이 실패를 할까요? 이렇게 지금 차분하게 세웠던 이런 나의 계획들이 불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내 모든 계획들이 무력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평정심. 내가 지금 이걸 투자했을 때 다른 코인이 얼마 올라가고 이런 계산들을 이제 머릿속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차트를 예전보다 더 많이 보게 되고 실제로 트레이딩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하게 되는 그런 극도로 탐욕 구간까지 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손실회피라는 게 있습니다. 이익은 더 크게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는데 본전이 오면 미룹니다. 이게 되게 무서워요. 이익은 더 크게 생각하면서 손실은 본전이 오면 미룹니다. 본전이 왔을 때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네 가지만 봐도 이미 알면서도 왜 이 시장을 못 떠나고 왜 매도하지 못하는지 핵심 네 가지만 벌써 봐도 알 수 있겠죠. 내가 여기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전혀 거기서 벗어날 확률이 많지 않을 겁니다.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실 거고. 자, 꼭 짚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나는 거는 숫자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라는 그런 강박감이죠. 조금만 더, 10%만 더, 20%만 더, 이더리움 4,800불일 때 5,000불, 5,500불까지만 제발 한 번만 거기까지만 했을 때 내 자산 5억이 6억이 된다. 6억이 7억이 된다라는 그 보상 심리 조금만 더라는 꼭 짚어야 될 편향입니다. 이게 사실 이 불장 안에서 심리적인 게 되게 크다고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네트워킹 쌤이나 수많은 투자를 봤을 때 이런 편향들이 제가 예전에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럴 때 실제로 시장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장에 하락장이 오는 걸 인지하면서도 욕심을 부리게 됐었죠. 그리고 저점 매수를 하는 그런 탐욕 때문에 다시 내려오더라 다시 매수하게 되고 포트폴리오를 절대 내려놓지 못해요. 그게 바로 이 시장의 무서움이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과신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최근 수익이 실력으로 과신하게 됩니다. 내가 최근에 얼마를 벌었던 게 5천만 원이 5억이 됐다 하면 내 실력을 과신하게 됩니다. 이게 흔히 승자의 저주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수익을 냈다면 누구의 말보다 내가 더 옳은 말이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과신하게 되고 지금까지 내가 세운 계획을 다 무시해버리고 나만의 맹신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치즈 종류는 없다 무조건 사이클은 더 길어진다는 자기 고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이 시장을 보고 이런 사이클 준비를 했고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제어하겠다는 그런 약속들이 모두가 무너지겠죠.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된다면 분명히 아마
제가 늘 말하지만 100명 중 90명은 여기 해당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중독이라는 게 있죠. 아까 말했지만 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코인을 잠재 가치를 과대평가합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건데 과대평가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늘 말하지만 희망적 사고가 생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은 무조건 10,000불이 될 거야. 1,000불이 될 거야. 뭐 그런 확신이 있죠. 내가 가진 코인이 얼마까지 갈 거야. 가격이 얼마가 될 거야. 잠재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 투자가 아니라 내가 그 가격까지 갔을 때 내가 가지는 자산에 대한 좀 환상 같은 거죠. 부자가 될 거라는 그런 잠재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순간 어떤 말도 안 들리고 내가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샌드박스의 사례를 아까 보여드렸듯이 잠재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트레이딩을 하라. 돈을 벌었을 때 그냥 팔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심리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불장에 돈을 잃을 확률이 커진다는 걸 다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시즌 종료를 떠나서 항상 불장에는 현금화를 해야 되는 이유, 탐욕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대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생용자 편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살아남은 코인을 사례만 기억을 해요. 솔라나가 21년도에 잘 됐던 거. 이번에 스위 코인이 24년부터 잘 살아남아서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알트코인에 대한 잠재 가치 평가를 계속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아, 뭐가 있을까요? 투입한 시간이나 내가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이더리움을 얼마나 보유했는데 이오스라는 코인을 2년 동안 보유했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만족을 할 수 있겠어? 못해. 나는 더 많은 걸 보겠다. 나는 지금보다 몇 배 더 수익을 내지 않으면 만족 못해라는 그런 시간 노력 때문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리프 코인을 3년 홀딩했는데 이제 내가 전고점 넘고 수익률이 40% 50%밖에 안 됐는데 남들은 10배 수익 날 때 나는 100배 수익 날 때 나는 고작 5배 50%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불장해서 탐욕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게 과욕입니다. 그런 노력 때문에 매도를 하지 못하고 자기의 자산을 지키지 못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나는 탐욕이다는 라는 말을 꼭 본인에게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욕 수치는요, 여러분, 나조차 포함된다는 걸 늘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인지 못하고 내가 지금 비싸게 매수하는 사람인지 싸게 매도하는 사람인지 모른다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지금 이 시장을 보면서 투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는 저는 생각하고 있고 관찰하고 있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8년 동안 제가 파산을 2번을 해봤고 지금까지 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8월은 정말 리스크가 큽니다. 과거 주기를 봤을 때 라고 규칙을 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투자를 할까요? 제가 어떤 사람의 정보를 보고 누군가한테 배울까요? 절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투자를 했고 투자라는 건 철학이 있습니다. 이런 철학 기반으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러이러하였고 지금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아니 1년 동안 2년 동안 1개월 동안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리스크를 줄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돈을 잃을까라고 하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만 봐도 왜 사람들이 돈을 잃을까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잃는 이유입니다. 아마 본인도 여기 포함될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렇게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잃고 내가 맨정신이 됐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환경까지, 상황까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가 진단을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꼭 진단을 해보고 내 자신이 여기서 포함되지 않게 이번 한 번만 더 수익 내고 팔자. 이 정도 조정은 항상 있었어. 저 사람도 아직 안 팔았대. 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문장이 만약에 있다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고 약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매도하고 나서 오르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는 판단이 아니라 절차대로 한다고 약속을 하세요. 지금부터는 내가 매도하고 나면 1개월 동안 투자하지 않겠다. 현금이 없으면 여러분 기회도 없습니다. 무조건 절반을, 그러니까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내가 매도했다면 잠깐 내려놓고 다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시장은 인내심, 크게 보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고 작게 보는 사람들은 작게만 보다가 시장을 떠나요. 시대가 없어서 크게 매매를 해야 된다. 레버리지 높게 써야 된다라는 거는 그냥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돈을 잃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조차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는 그만큼 이걸 활용을 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성공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거고 누군가는 이걸 듣고 이런 방법이 있었고 과거에 왜 내가 그랬는지 아마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개선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정말 내 관점이 아닌 그냥 이 시장의 사이클 주기 큰 흐름 속에서 내가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돈을 벌어야 될 때만 벌어야 된다. 베팅할 때만 베팅한다는 그런 이제 기준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어려울 거예요.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근데 간절하면 가능할 겁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이클이 끝날 때 그리고 불장에서 도망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공유 드린 거고 진짜 이걸 지키고 여기 5가지 규칙만 아셔도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좀 전에 말했던 그런 이제 내가 불장에서 왜 실수하는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탐욕 구간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왜 고점에 물릴까라고 보면 절대로 이런 투자 철학이나 인사이트가 없고 경험이 없고 이게 왜 이런 건지, 왜 그러면 안 되는 건지 인지라는 걸 하지 못해서예요.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시장이 처음이신 분들, 이번 사이클이 처음이신 분들, 과거 사이클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러면 이 말은 꼭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들어서 나쁠 게 없습니다. 제 말을 모두 이행하란 말은 안 할게요. 하지만 이행하고 안 하고는 과연 내가 이행을 하지 않을 인사이트가 나에게 있는지라고 던져보세요. 이미 본인이 그렇다고 하면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거고 지금 이미 더 큰 부를 잃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있겠죠. 하지만 내가 왜 지금 4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앞으로 4년 뒤에도 내 자산이 늘지 않는다면 그건 본인 문제예요. 저는 이렇게 해왔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되게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세상에 많은 강의를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귀담아 듣지 않을까요? 라이브에서도 말을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은 자, 앞으로 사이클이 끝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조증상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중심리와 탐욕지수 이게 대중심리죠. 그리고 행복이가 이 사이클의 마지막에 고래들이 어떻게 연금하는지 그런 패턴들 과거를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자,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처럼. 아시겠죠? 이걸 이제 원칙으로 삼으시면 앞으로 더 나은 투자자가 될 겁니다. 자, 내일도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다들 파이팅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궁금하신 건 댓글 남겨주시고 그냥 고맙다는 한마디면 됩니다. 오늘 인사이트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라이브에서 뵐게요. 또 라이브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요. 라이브 할 때는 감사합니다.